한반도는 중국의 문물을 들여온 역사가 매우 오래입니다. 갈라파고스가 아닌 바이야 그런 것은 지정학적 여건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들여온 중국 문물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교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체제라는 것은 한자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토양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유교 외에 불교도 도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반도에 들어온 불교는 어디까지나 중국적인 불교로서 한자 문화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유교 체제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군주들은 한자 문화권의 사유 방식에 따라서 천하를 유교 체제로 통일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고, 또 한반도 군주들은 글로벌 역학관계를 의식한 나머지 유교 체제를 어느 정도 문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동력이 합쳐진 결과 유교 체제는 한반도에서도 점차 문화 표준이 되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 문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교조가 되기 쉽습니다. 도그마 말씀이죠. 그래서 일정한 계기마다 그 문화 표준을 점검하고 쇄신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의 문화 표준을 주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국채가 바뀔 때마다, 중국의 대륙 판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전의 문화 표준을 점검하고 쇄신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의 경우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이전의 문화 표준을 주동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가 사라진 거니까요. 광복 후에라도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식민지 잔재 청산을 두고 벌어진 갈등,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가지고 전쟁까지 치르게 된 바람에 아직까지 그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저 판단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구 문화는 넘쳐나고 식민사관 극복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가 촉구되고 하면서 복고적인 분위기까지 일기도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은 화폐에다가 유학자들의 초상을 넣을 정도로 조선왕조 시대의 문화 표준을 숭상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북한의 경우는 아예 국호를 조선까지 이으면서 왕정 체제를 되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전의 문화 표준이었던 유교 체제, 그리고 그것의 토양인 한자 문화, 이것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지 않고서는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도 절실한 과제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다음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한자 문화권의 중심국인 중국하고 서구 문화권의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 두 거대한 힘은 바야흐로 대립과 갈등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즈음에 두 문화권의 경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과 이 한자 문화의 양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가장 잘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바로 한반도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격렬한 그 사회 변동을 겪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학술적 차원에서 담론이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문화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17세기 전반, 그러니까 1636년 만주족의 후군 왕조가 조선 왕조를 굴복시키고 중국 대륙까지 차지해버리죠. 근데 그러자 조선의 집권층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청왕조에는 하는 수 없이 신하라고 일컬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문화 자존 의식을 선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화 문화는 중국 대륙에서 이 천하에서 없어졌다. 오로지 유일하게 남은 곳이 이 조선 반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선전하였던 것이죠. 이런 선전의 속내는 전쟁 패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덮으면서
지배권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어쨌든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중화문화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뭘까? 그 본질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중화문화는 중국 땅에서 없어졌다. 이 말은 이 한반도에만 중화문화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이거죠. 이제 더는 대륙발 글로벌 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왔던 유교 체제, 이것을 우리 나름의 가치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점점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만 그만큼 조선사회가 폐쇄성이 강화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존 의식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청을 떼국, 떼놈들 이렇게 모멸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굴복에 대한 감정을 풀었던 거죠. 물론 19세기 무렵에 아무리 문화자존 의식을 갖더라도 청왕조의 높은 문물만큼은 이용 후생을 위해서는 들여오자, 배우자 이런 움직임이 일부 사대부들 사이에서 일기도 하지만, 성리학적 이상사회라고 하는 관념 자체를 회의해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유교체제는 한반도 안에서 이미 교조화되었던 거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들으면서 청왕조가 서구 세계에는 물론이고 일본에게까지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조선의 식자층은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럴수록 우리 유교체제를 더욱 고수하자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민중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서구 문물을 긍정하면서 받아들이는 데 열중했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일찌감치 선수를 친 일본은 국력을 키우고 조선반도를 강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문물을 우러르자라고 하는 움직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한 분위기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하는 1992년까지 거의 100여 년 남짓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모든 교류가 단절하게 됩니다. 이 단절은 2000여 년 유지되었던 문화 표준이 바뀌게 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2년 수교한 이후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라도 중국의 문물을 부러워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이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 북한 사회, 그리고 우리 남한 사회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러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의의는 뚜렷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륙과 우리나라의 한 100여 년에 걸친 그 문화적 단절을 대륙 문명에서 해양 문명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문명, 전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문명에서 개인을 우선시하는 문명, 개인의 권리와 욕망을 우선시하는 문명으로 바뀐 대전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은 그 문명사적 대전환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